전병훈 목사의 홍대세교회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던 피고소인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숙인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돕는 지원주택, 굿피플 행복하우스를 소개합니다. 세계 희귀질환의 날을 맞아 열린 굿피플 착한 걸음 6분 걷기 캠페인에 다녀왔습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특별 전시회 성평등 우리가 걸어온 길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지난해 12월 전병훈 목사의 홍대세교회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던 피고소인들이 전 목사의 사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전 목사와 홍대세교회 교인들을 비판하는 한편 나도 고소하라 캠페인 등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홍희연 기자입니다. 홍대세교회 황운우 부목사 외 3인에게 고소당한 이들은 전 목사를 비판하는 인터넷 카페 활동자, 숨바꼭질 편집자, 3.1교회 교인들입니다. 모두 허위 사실을 유포했거나 전 목사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고소된 겁니다. 특히 3.1교회 장로들을 상대로 한 고소 내용을 보면 3.1교회와 전 목사의 합의 내용으로 알려진 성중독 치료비 1억 원 지급, 2년간 수도권 내 개척 금지 항목을 허위로 표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런 병을 얻게 되었으니까 뭐 본인이 잘못했던 잘했던 이 개념을 떠나서 그분이 치료를 받는다면은 우리 3.1교회가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치료비 명목으로 1억을 더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제일 마지막에 다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또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고소가 전병훈 목사 본인이 아닌 홍대세교회 부목사와 교인들의 이름으로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전 목사 측에서 평양노예 재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회법정을 이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로 주장하는 전병훈 목사 본인의 처벌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제3자가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이 사람들을 기소할 수 있느냐, 유죄 판결할 수 있느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직접 당사자인 전병훈 목사 본인이 아니라 전병훈 목사의 개인 측근 내지 홍대세교의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고소장을 제출을 한 사건입니다. 그게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재 3.1교회 당회는 전병훈 목사의 전별금 13억 4,500만 원에 대한 반환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미 홍대세교회로 내용 증명을 보냈고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반환 소송은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증명을 보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행위를 전병훈 목사가 하지 않으면 반환 소송을 하는 것으로 당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번 고소는 한국교회 전체의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나도 고소하라 캠페인을 통해 모든 기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집이 없는 노숙인들에게 집을 분양해주고 이들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돕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해 개원한 노숙인 지원주택 굿피플 행복하우스인데요. 개원 6개월이 지난 행복하우스에 김정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굿피플 행복하우스는 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입니다. 종교계 노숙인 지원 민관협력 네트워크와 굿피플이 함께 지난해 9월 개원했습니다. 이곳은 노숙인 중 과거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다 재활치료를 받은 사람을 입주 대상으로 하며 노숙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도와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그 역할을 찾아가고 그다음에 홀로서기 그 과정을 여기서 마지막 과정을 다 다듬고 일어서는 그런 그 생활 공간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하우스에는 현재 16명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는데 거주민들은 노숙인 재활치료센터에서 재활 과정을 이수하고 사회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사람 가운데 서류 심사와 면담을 거쳐 선정됐습니다. 이곳은 다른 시설들과는 달리
노숙인 한 명에게 한 채의 집을 분양해줘 입주민의 개인 생활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합니다. 또한 삶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주기 위해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월 이용료를 받고 각종 공과금도 스스로 납부하도록 합니다. 굿피플에서는 이들이 직업을 찾는 것과 병원 치료를 받는 것 등을 돕고 있습니다. 개원 6개월이 지난 지금 입주민들의 삶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그 갈 길을 개척하고 도전하는 모습들이 여기서는 지금 형성돼 가고 있고 그게 점점 다져져 가고 있습니다. 행복하우스에 거주하는 이도근 씨도 한때 서울과 부산에서 노숙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며 희망적인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결혼도 해야 되겠고 이제 집도 마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돈 좀 모아지면은 저도 결혼도 해야 되고 내 부모님 모시고 살려고 계획 중입니다. 정재원 원장은 노숙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찾기 위해서는 노숙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준비되신 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데 아무리 준비를 해도 사회에서 그런 기회를 안 주면은 이분들이 다시 또한 좌절하게 되고 다시 노숙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세계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원수도 사랑하는데 이분들을 사랑 못 해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아직도 거리를 헤매는 노숙인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정은입니다. 지난 2월 28일 세계 희귀질환의 날을 맞아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착한 걸음 6분 걷기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캠페인에는 1,087명의 시민들이 6,522분을 걸어 목표치였던 2,015분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시민들의 따뜻했던 기부 현장 직접 소개해드립니다. 꽃샘 추위로 꽁꽁 얼어붙은 광화문 광장에 수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과 젠자인 코리아에서 공동 주관한 걸으면서 기부하는 착한 걸음 6분 걷기 캠페인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이 2월 28일 날 세계 희귀질환 날입니다. 2월 29일이 4년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그 희귀성에 착안해서 그 희귀질환의 날로 이제 선정이 되어 있고 올해로 세계 8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에서의 6분은 희귀질환 환자의 전반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6분 걷기 테스트를 배경 삼았습니다. 6분 걷기 테스트는 6분간 환자가 걸을 수 있는 최대 거리를 측정해 치료 개선 상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6분간 걷는 고통의 시간은 치료에 대한 희망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들의 그 아픔과 고통에 비하면 그 6분은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하지만 저한테는 그 6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 6분 그 걷기 운동을 통해서 그들의 또 아픔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아플까. 하지만 이들에게는 항상 이웃이 있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이번 행사 통해서 또 그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이날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돌길을 걸은 시민은 총 1,087명. 희귀질환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시간은 6,522분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존 목표치 2,015분을 초과 달성함에 따라 젠자인 코리아는 약속대로 굿피플에 1,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바로 2015년부터 이 캠페인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그 한국에는 50만 한우들에게 또 한우 가족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국내 희귀질환 환자 수 50만 명. 아직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거나 열악한 경제 환경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이들을 향한 사회적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더욱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고티비 뉴스 김지선입니다. 자신의 일상 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작품화한 최소린 작가의 첫 개인전 푸른 태양이 경기도 파주 교화 아트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둥근 시계를 나타내듯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색이 표현된 이 작품은 이번 전시회의 대표작 푸른 태양입니다. 작품에 사용된 시아노타입 기법은
흔히 청사진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기법으로 연노란빛을 띠는 화학적 혼합액을 자외선에 노출시켜 작업면을 청색으로 발색하는 데 사용됩니다. 작품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 작가의 직접적 개입이 어렵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소린 작가는 시아노타입 기법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창조주의 힘을 나타냈습니다. 일상생활 속 햇빛과 시간의 흐름, 즉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작품이 완성되기 때문에 이번 전시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최 작가는 언뜻 보기엔 일반 전시 작품처럼 보이지만 모든 작품 속에 성경적 의미와 기독교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며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완성된 작품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가 간통죄 폐지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가정사역에 대한 교회 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화숙 전 연세대 법학 교수는 외도의 기회가 많은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간통죄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사회법적으로 가정보호의 방향을 올바르게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발제한 분당 한신교회 이윤재 목사는 성 자체는 사적인 것이나 그것이 간통과 같은 범죄로 적용됐을 때는 공적인 것으로 속성이 바뀐다며 간통죄 폐지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철저한 법률적 보완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이패밀리 대표 송기런 목사는 국민적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간통죄 폐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며 때늦은 논쟁이 아닌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담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 목사는 그러면서 간통죄 폐지로 국가가 부부관계에 개입하는 데 한계가 설정된 만큼 올바른 가정을 이루기 위한 교회 내 교육이 중요해졌다며 부부관계 회복과 가정의 회복을 위해 전문적인 콘텐츠가 필요한 때라고 가정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은 환난을 받는 우리를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절 참정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이 땅의 여성들은 사회의 약자 중 약자였는데요. 투쟁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특별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기념특별전에 공인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예수 부활을 처음 본 것은 여자 마리아였으며 가부장제적 족보로 시작되는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은 여성과 아이의 시선에서 예수의 일생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은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안식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로 인한 모든 차별에 저항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과제임을 암시합니다. 19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은 사회 먹이사슬 최하층의 약자였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방문을 잠그고 일을 나간 엄마는 자녀를 주검으로 맞았으며 여성 25세 정년제는 명백한 여성 차별이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동감한 교회 여성과 여성 노동자, 지식인 여성이 주축이 돼 설립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해마다 대회를 열어 여성 의제를 사회에 알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31회를 맞는 대회를 기념해 특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네, 이번 전시회 주제는 성평등 우리가 걸어온 길 캘리그라피 전시회입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서 한국 여성대회가 열리고 이 여성대회에서는 우리 여성들의 현실과 또 우리 사회가 성평등하게 나아가야 할 과제들을 발표하는데요. 특별히 캘리그라피 전시를 준비한 것은 좀 여성 의제나 성평등 의제를 좀 시민들과 어렵지 않게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작품들은 때로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란 제도적 구호를, 때로는 그녀에게 빵과 장미를 일한 은유적 구호를 외치며 당대 시대로 관람객을 인도합니다. 여성단체 연합 유일영 국장은 오늘날 많은 제도 개선을 이뤄낸 여성운동이 시민들의 생활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정책이나 제도상으로 많은 부분이 좋아지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 현실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전한 우리 사회 고정관념들, 그런 인식들의 변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다. 남녀평등은 이제 어느 한 성에 더 유익한 가치가 아닌 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복의 교두보입니다. 한국 캘리그라피 협회와 함께한 여성의 날 기념 특별 전시회 성평등 우리가 걸어온 길은 오는 27일까지 여성미래센터 허스토리홀에서 진행됩니다. 구티비 뉴스 공인혜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과의 불법적 교단 통합 추진을 반대하는 예장되신 개혁추진위원회 임원들이 통합을 밀어붙이던 총회 임원으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기독교 인터넷신문 뉴스앤넷에 따르면 지난 10일 예장되신 개혁추진위원회 홈페이지에 총회장과 임원들이 개혁위 임원들을 고소했습니다. 소환장이 왔네요라는 글과 함께 소환장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피고소인들은 조사일은 17일이지만 총회 헌법에 어긋나는 행위이므로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지 기독신문이 창간 50주년 기념 목회자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단 소속 목회자 500명 중 57%가 목회자 납세에 대해 찬성했습니다. 한국교회 공공성 및 사회신뢰 회복이 가장 많은 이유였습니다. 소망교회가 사순절과 부활절을 맞아 교회에 필요한 영상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절기의 이해를 돕기 위한 9분짜리 영상물 사순절 그리스도와의 연합편이 특별 제작됐습니다. 사순절의 기원과 그리스도인의 자세, 고난주간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힐송워십 예배팀이 주밖에 다른 이름은 이라는 슬로건으로 다음 달 1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내한 집회를 엽니다. 에이치스 엔터테인먼트 은희승 대표는 한국 광복 70주년과 기독교 선교 130주년 기념 사업으로서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집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구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